일본 사회인 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그 취업을 하신 분 중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그 소감이나 자기 생각을 이제 들어보고자 게스트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씨는 지금 그 학생이시죠? 네, 지금 네, 학부생, 예, 학부생, 4학년. 4학년. 네. 아, 그럼 이번에 취업 활동은 뭐 거의 끝났겠네요. 네, 일단 취업 활동 네. 끝났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기쁘지 않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취업 네, 활동 꽤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네. 약간 운이 좋았던 게 취준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도중에 이제 한국에 있었었는데 네.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다 리모트로 면접이 가능해서 아,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조금 운이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취준을 왜 한국에서 하는 거죠? 제 약간 개인사적인 부분인데 그 네네네. 작년에 군대 때문에 2018년도에 한국에 음, 잠깐 들어갔다가 네, 전역을 했는데 2020년도에 네. 네.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일본을 못 들어갔어요. 아, 네, 그렇겠구나. 예, 네, 예. 그 입국 제한 때문에 그래서 못 네. 들어가고 있어서 음. 어쩌다 보니 한국에서 일본 취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취준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들어올 수 있었나요? 한국에서. 네, 그 네. 취준하는 도중에 갑자기 비자가 아, 나와가지고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처음에 이제 일본에 관심 갖고 오게 된 이유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일본에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네. 재수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을 때 네. 그 문부과학성 장학금 같은 아, 제도인데 이게 네네. 한국이랑 일본 정부가 양국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아, 있죠, 있죠, 예. 네, 한일 이공계 장학금이라고 음, 하는 장학금 제도인가? 네, 그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네. 사실은 전혀 일본이랑 일면식이 없었던, 예, 그냥 제2 외국어 정도로 일본어를 하고 있었던 정도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꼭 장학금뿐만 아니라도 음, 뭐 관심은 별로 없었나요? 나라에 대해서. 관, 관심도 원래 예. 있긴 했었습니다. 그 제2 음, 외국어도 일본어였고 네, 또 뭐 근데 막 보통 이제 주변 유학생들 분들 보면 뭐 네, 애니메이션이 좋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음, 일본의 가수가 좋았다라던가 네. 뭐 그런 약간 좀 문화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그렇죠. 사실 특별하게 일본 문화가 너무 좋아서 온 거라기보다는 장학금 제도가 너무 좋아서 음, 아, 학비 부담도 네. 없고 그리고 또 원래 유학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그러시구나. 네. 유학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는데 음, 그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사실 영어도 좀 어렵고 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일본은 이 장학금 제도가 있으면 음. 돈은 다 주시니까 좋으니까. 일본이 네. 좀 만만하셨구나. 아니 만만한 건 아니고 예. 돈을 이렇게 장학금도 아, 주시면서 이렇게 네. 뭔가 네, 또 예, 장학금도 주면서 또 어린 나이에 20살 되면서 독립하면서 이렇게 타국에서 생활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온 게 네. 큽니다. 좀 달라요. 이제, 희원 씨는 이제 이공계시고, 이제 문과생들도 이제 일본에 많은데, 문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문화가 좋아서 왔다는 경우가 이제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그 이공계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분야로 이제 연구하거나 아니면 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일본에서밖에 배울 수 없는 무슨 그런 첨단 기술이나 뭐 그런 데 흥미를 가져서 음. 뭐 어떤 또 교수 밑에서 뭐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좀 이게 약간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르듯이 일본에서 계신 한국 분들의 이과 문과의 특성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아마 취업까지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취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갔는데 네,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원래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군대를 갔더니 이제 한국 친구들은 보통 이제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좀 진지하게 앞으로 그 대학원을 꼭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업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네, 한국은 너무 취업이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일본 취업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대학교를 아무래도 일본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군대 입대하고 나서가 좀 처음으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취업이 안 됐었더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대학원을 가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아, 대학원을 가서 네. 또 생각해 보겠다. 원래 그 일본 취업도 그 대학원 입시랑 병행하면서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혹시 그런 몰라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공계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취업하기는 뭐 괜찮은 편이라서, 아, 전공이 무슨 전공이죠, 지금? 아, 저는 화학 아, 화학적이요. 공학을 네, 한국에서 전화기란 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은 아, 한국에서 느끼는 그 전화기 취업 시장에 있을 때 파워, 힘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거랑 일본 이제 취업 시장에서 전화기의 파워는 어느 쪽이 더 세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좀 분야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한국 쪽은 이제 반도체나 음, 음. 약간 그쪽으로는 되게 이렇게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분야나 스마트폰 분야보다는 약간 아지노모토 같은 식품 아, 쪽이라던가 네. 아니면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뭐 스미토모 음, 음. 화학의 약간 그 금속 네. 쪽이라던가 아, 예, 좀 예.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제 한국 사이에서 이제 차이점이라 보는데, 한국에서 이제 메이커를 하면 이제 대부분 그 전기전자 메이커를 떠오르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 네. 이제 그 분야 우리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서 메이커를 하면 그 꼭 전기전자 분야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단어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에 무슨 그 식품 메이커도 이제 꽤 유명한 데 많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화학적이나 아니면 다른데, 뭐 이렇게 생활 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전부 아우러서 이제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그, 그 아마 그 메이커라는 그 단어 맞아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상징도 되게 많고,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예. 뭐지, 업계가 가지는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 음, 사람들의 음, 인식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음. 생각했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사회인이 됐을 건데, 그 일본에서 이제 4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일본 사회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는 좀 이제 독특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한국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 사회에서 이런 면이 좀 이제 다른 것 같아. 뭐 특징적인 그런 이제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느낀 점들. 일단 처음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컬처 쇼크였던 거는 테츠즈키가 되게 많아서 일본 사회 자체가 뭐 등록하러 가는데도 관공서에서 한 2시간 걸리고 네, 뭐 사실 한국에서는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약간 좀 아날로그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사실 유학 오기 전에는 되게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고 해서 되게 좀 약간 환상이라고 아코가레? 약간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그런 서류적인 부분이라던가 되게 한국도 외국인이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일본어를 못하면 되게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여기가 또 지방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도쿄가 아니라 아, 또, 삿포로여서 해요. 똑같아요. 네, 근데 되게 막 뭐만 하나 하려고 하면 이제 거의 하루가 없어져 버리는 기분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네, 좀 컬처 쇼크? 네, 였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일본은 예의를 중요시하고 네, 뭔가 주변의 주변의 분위기를 많이 읽어야 되는 네, 그런 거라고 해서 좀 되게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엄격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네, 그 네. 책으로 음, 일본이라는 사회를 공부했을 때는. 음, 근데 막상 일본에 오니까 제가 생각보다 되게 유교적인 관념이 되게 그래서 이거, 셌구나라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에서는 되게 그 정해진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성공의 길, 네, 네, 네. 네. 근데 일본은 되게 다양한 성공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그 가치관들이 존중받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되게 아, 그거는 되게 좋았으면서도 되게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아, 왔을 때.
제가 이 희원 씨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보조적인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 일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이 워낙 약간 디지털 사회라고 해야 되나? 좀 음,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 일본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만드는 걸 잘하고, 음, 한국은 그걸 이제 운용하는 걸 잘해요. 뭐 여러 가지는 뭐 만들어내는 거 잘해요, 확실하게. 이렇게 뭐 아이디어 음, 같이 생각하는데, 음, 그걸 이제 사회 인프라에 적용시켜서 이제 음. 운용을 할 때 그 스피드는 한국이 더 빨라요. 약간 그 차이가 같은 맞아요. 거죠. 이게 네, 있죠. 예. 네, 맞아요.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희원 씨가 아직 취업 안 했으니까 예, 그렇게 느끼실 건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직은 이제 학생 신분이고 이게 음, 약간 자유롭잖아요. 쉬고 또 일을 할 때랑 프라이베트. 음. 일본에서는 이제 프라이빗은 진짜 엄청 자유로운 느낌이 강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남이 이제 간섭 안 하고, 네가 어떤 음, 사고방식이든 어떤 취미를 가지든, 뭐, 네 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음, 셀프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프라이빗에서. 음, 근데, 음. 아마 이제 회사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느끼실 건데, 회사 생활은 한국보다 이제 더 답답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왜 런 것까지 왜 룰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나, 이렇게. 약간 이제, 네. 아니, 좀 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아, 일본이 일을 할 때랑 프라이빗이랑 있고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요, 일본이랑 나랑.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아, 전에 그 네. 빅꿀이, 그러니까 놀라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제 경험한 일본은 아니었는데, 뭐, 회사 생활이 되는 순간 왜 이렇게 내가 일본을 보는 게 달라지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 회사보다는 조직이 좀 좀 약간 약하긴 하지만 네네. 그 일본 특유의 그 유도리 없는 르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꽤 네, 네, 자유적인 발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데, 일본에 비해서요.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이제 머리 쪽이 약간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음, 별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측면이 이제 일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음, 좀 이거 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직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음. 많더라고 보니까. 일본에서 종합직 채용이라는 것 좀 이제 독특하지 않나요? 신입사원 공채 채용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공채 채용을 할 때도 이제 직군이 나눠지지 않나요? 한국에서. 그쵸. 희망 직군이 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제가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음, 종합직이라는 거 이제 자기가 뭐, 만약에 IT 회사 종합직이라면 자기가 무슨 기술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고객을 상대할 것인지, 그 회사 사내에서 관리적인 이제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네, 아직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해도 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제 업무라는 게 음, 있을 거고, 이제 음, 모티베이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음. 그래서 뭐 자기 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시깔이 제대로 이제 자기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직종을 골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일본 회사는 이제 종합직으로 고집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소프트뱅크 종합직으로 음, 들어가게 됐는데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정희 회장이 그냥 음, 되게 어렸을 그 일본 대학 다니면서 되게 네. 그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아, 아, 그래서 넣었는데 이게 좋게 풀린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 회사 자체는 크게 막 들어가서 뭘 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붙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음, 요즘 좀 이게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도 뭐 쿠팡 같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히 이제 중국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일본으로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해외 관련된 일들 음. 어학 능력이 일단 한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하는 직종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네네. 소보다ban크라면 이제 이 손정희 씨 분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라서 음, 그 경영자의 이제 마인드나 아니면 하는 행동 같은 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인들 네, 중에서도.
일본 기업 중에서 꽤 개방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IT 업계는 뭐 대부분 그렇지만 예. 한국은 이렇게 맞지 않은 거 생각 드는데. 그런 것 같아서 사실 다른 붙고 나서도 다른 회사를 좀 생각할까 하다가 다른 데도 이제 막 도요타라던가 음, 뭐 유명 대기업들 뭐 설명회 같은 걸 가보고 했는 온라인 설명회 참석을 했는데 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아,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을 굳힌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다른 회사는 왜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들었나요? 그 흔히들 GD라고 그룹 디스커션 같은 게 채용 과정 중에 있잖아요. 채용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이 사고력이라던가 뭐 그런 전반적인 요소 평가한다라는 그 네.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다 정해져 있는 것들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계셨던 사원 코멘트도 들었었을 때 뭔가 되게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음, 근데 되게 일본 특유의 조직 사회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처음부터 이런 조직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채용 설명회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GD 같은 거 나오시는 이제 기존 네. 사원들을 보면 그 사원들의 음,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딱 예측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 맞아. 예, 들어가서 제가 일하게 됐을 경우에 그 후배 사원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명회 네,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음.